아, 정치 안 가르친다. 나오다 보는데. 어제 야밤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전교조가 아닌 이진숙 후보자는 탈락, 결격 사유가 훨씬 더 많았던 최교진 후보자는 임명, 노골적인 전교조 보훈 인사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입니까? 음주운전해도 된다. 여학생 따귀 때리고 자랑해도 된다. SNS에 온갖 막말을 써도 된다. 그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전교조 이념을 학습시키실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 혼용 무도 100일의 활용 점정격인 임명 강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더 많이 가진 여당이 더 많이 내달라던 대통령의 미소띤 덕담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기까지 딱 사흘 걸렸습니다.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특검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겠다고 여야 합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루 만에 이를 파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을 하고 특검을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총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또 일단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한식의 뒤통수 치나 청명의 뒤통수 치나 언젠가는 야당의 뒤통수를 치고 특검을 연장하려 했다는 얄팍한 모략을 실토한 것입니다. 이런 얄팍한 모략질을 꾸미면서 같은 지도부끼리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또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하게 기자회견장에서 늘어놓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이 묻습니다. 특검 전국을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 그 속내를 모두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으로 갈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공치사와 자화자찬으로 일관된 말의 성찬이었습니다. 마치 화성에서 온 대통령처럼 왜곡된 현실 인식이 안타까웠습니다. 경제를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소비 쿠폰을 뿌렸는데 금년도 성장률은 0%대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인 대출 억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LH가 중심이 된 135만 호의 공급은 정작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멈춰 세운 건설 현장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외교안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뒤늦게나마 구금되었던 300여 명의 국민들이 오늘 귀국을 해서 다행이지만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외교는 그동안 굳건하게 유지해왔던 한미동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무역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25%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이미 15%로 낮춰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만 합의문 서명조차 못하고 국익이 직격탄을 맞는 초비상 국면에 내몰려야 하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협의했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지켜냈습니까? 국민들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외교 참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은 이미 붕괴 직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 해체에만 과몰입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재판부가 무엇이 위헌적이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인식체계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참담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무너져가는 법치와 국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사무총장 정의용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야당 탄압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연설처럼 정당의 정책과 국정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연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정책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저 야당을 향한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끝까지 야당을 탄압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전포고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 선전포고는 곧바로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면서 철저히 무시된 것입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간 계속된 논의와 조정, 양보 끝에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합의 발표 몇 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하고 결국 본회의에서 민주당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에 협치는 내팽개쳐졌고 여당 당대표와 여당 원내대표 간 권력 다툼 집안 싸움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특검 전국으로 내몰았습니다. 여야 간 합의와 협상이 당대표 한마디에 뒤집혀 버린다면 앞으로 있을 합의에 대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끝없는 내란몰이 특검 전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먼저이고 민생이 먼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당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무자비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에서 특검을 앞세운 야당 말살의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고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운영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돼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가이지만 헌법 지식이 부족하고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이기에 교육적 차원에서 친절하게 위헌성을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광복 직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4.19 혁명 직후 3.15 부정선거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두 차례뿐입니다. 두 번 모두 각각 1948년 제헌헌법과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의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과거 특정한 불법 행태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예외적 사항이므로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 설치하였고 임명권도 대법원장에게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10월 31일 특별재판소가 허용되려면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군과 같은 특수성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재판관의 독립과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법의 근거가 전혀 없고 군과 같은 특수성도 없으며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하여 재판부 구성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특별재판부 허용 조건은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재판부의 유연성이 분명함에도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면서 그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위헌적 특별재판부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네, 정책수석입니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장차 우리나라가 마주할 미래를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 발짝 더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칭 개혁이라 칭하는 검찰 해체, 즉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중국 형사사법체계와 똑같습니다. 정권의 수단으로 검찰 대신 정치경찰, 즉 공안을 두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내란 특별재판부,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인민이 원하면 된다는 건가요? 삼권 분립은 모르겠고 자유도 모르겠고 망신주기 수사로 종교 위축시키고 언론인들 좌표 찍어서 스스로 자아검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럼에도 중국과 다행히 불행일까요? 차이를 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다. 신용 높은 사람 금리를 높여서 신용 낮은 사람 금리 깎아주자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중국조차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성장한 나라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요즘 대통령과 함께 밥 먹은 기업이 또 야당이 직면하는 건 밥이 아니라 반시장, 반민주 폭탄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오징어 게임 3 대사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다수결로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주세요. 이 어이없는 대화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독재, 이 정권이 만든 게임판에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국민을 생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매일, 매시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6분에 걸쳐서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총 지출이 8.1%나 늘어서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51.6%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가짜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도 문제없다면서 OECD 국가들 보면 대개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OECD 38개 나라 중에 100%가 넘는 나라는 일본, 그리스, 이태리, 미국, 프랑스 등 8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38개 나라 중에 8개 나라만 100%를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축통화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IMF가 우리와 비교하는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곳의 평균은 올해 54.3%로 우리나라
54.5%보다 낮습니다. 앞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면은 사실대로 말씀하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OECD 국제 기준에 의한 계산이고 똑같은 기준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한 D1 기준, IMF와 OECD 등이 사용하는 국제 기준은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D2 기준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63조 원이나 되는데 이걸 빼고 국제표준과 비교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셋째, 이 대통령은 또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확장 재정을 해도 괜찮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 110조 원, 5년 뒤에는 12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재정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실탄이 많습니까? 그리고 실탄이 많다면 왜 정부는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인 145조 원에 달하는 것입니까? 넷째,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사실상 철회하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신속히 결정해서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 또 유치에 따라 법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죠? 경제는 팩트입니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부터 재정과 부동산 통계를 왜곡한 대가를 이미 톡톡히 치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민들께 팩트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박수영 간사님. 네. 우리나라 관리 재정 수지가 경제 위기 때 이외에 마이너스 3%보다 훨씬 더 나빴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재정 준칙 문제로 여당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3% 이하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준칙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지금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검버섯 싹 잡는 고온진. 오늘 단 하루 본사 단독 최저가 혜택드립니다. 검버섯 싹 잡는 고온진. 오늘 단 하루 본사 단독 최저가 혜택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프로팅은 짝사랑 수준의 과도한 집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정부의 대북 방송 선제적 중단에서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으로 호응하면서 남북 간 플로팅이 잠깐 형성되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으로 과속했지만 북한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저주의 대남 적대 막말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플로팅인 줄 알았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은 대답 없는 메아리와 같이 짝사랑이란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콧방귀만 끼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의 불안정성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미필이고 국방장관은 민간인이며 이들을 군령으로 보좌할 합참의장 후보까지 합동작전 경험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유사시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군내 군기사고, 사망사고, 안전사고는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하다못해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위협 요인인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까지도 확대돼야 한다고 합니다.
동맹현대화는 가물가물하고 대북 억제력을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과 국군의 행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추어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를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악화시키는 동안 북한은 대남 유화 정책은커녕 초지 일관 국방력 강화에만 전념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선제를 창건한 김정은은 핵을 고리로 북중러 삼각협력을 강화하며 방서방연대의 변방에서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ICBM 공장들을 방문하며 핵 전략 무력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밀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냉전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현실주의적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근래 찾아보기 힘들었던 오랜 세계 평화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북 정책은 매우 신중하고 상호주의 입각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무슨 길을 가고자 하는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닌 김정은의 시각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대북 짝사랑을 당장 멈추고 북한과 철저한 상호주의에 관한 프로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안위 간사 서범수입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 유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강력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아동 범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끔찍한 유괴 사건을 두고 보도가 늘어서 그런지 실제 사안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다며 언론 탓을 하는 제기를 언신케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경찰의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 확인과 근거에 이틀이나 허비하는 등 심각성을 모르다가 유사 범죄가 계속되자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불신 검문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제야 미성년자 대상 신고, 범죄 신고도 코드 1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야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 아동안전 지킴이도 늘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는 유괴 미수범들의 구속영장마저 기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경찰을 총동원한다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을 비판한 카톡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권 호위에 경찰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